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큐레이션하고 또 여러 담론을 소개하는 그런 비정기 간행물인데요.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현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가 기념일에 읽는 책들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날에 대한 책인가요? 네, 오늘은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우주항공의 날. 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발사대가 있는 섬이 있죠. 네. 선생님 어디죠? 나로도인가요? 나로호를 발사한 네. 어디죠? 고흥. 네. 섬 이름이 있었나요? 섬인데. 우리가 찾아봅시다. 네. 죄송합니다. 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네, 어쨌든 이 나로 우주센터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주항공청도 이제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 개청일. 네.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날을 여러 가지 이 과학, 기술,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선생님. 제가 네. 기억하기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독립된 청이 되면 이제 예산도 독립돼서 받고 조금 더 규모 있게 주체적으로 이 우주항공 연구나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날로 지정을 했군요. 네, 5월 27일입니다. 5월에 진짜 기념일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라고 써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게 언제 얘기인가요, 선생님? 2024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25년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네네. 어쨌든 이 개청이 2024년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청이 네. 아직 정말 파릇파릇한 신생 네.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24년이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무슨 어떤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이 연구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창으로 좀 승격해달라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년 24년에 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기념식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저는 이거 발사할 때나 아니면 뭐 우주에 우주쇼가 펼쳐질 때 여기에 있는 그 우주 중계하는 그런 거 볼 때가 있거든요. 마냥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타이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걸 막 24시간 중계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 우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개념이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계속 뭔가 무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무한하고 그냥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런 느낌?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막 촘촘하게 쓰잖아요. 오늘 할 일 중심으로. 근데 그런 중계를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우주항공의 날에 읽으면 좋을 책, 그림책 2권 오늘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과학자 실존 인물에 대한 책이에요. 내 머릿속 번개가 번쩍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네, 내 머릿속 번개가 번쩍. 커스틴 W. 라슨 캐서린 로이 그림, 홍주은 그림, 시드북에서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네요. 네. 이 책은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 3권 사회적 인정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기준 질문 21번째. 여성 인물의 사회적 기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에 걸맞는 책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우주 연구, 우주 개발에 기여한 여성 인물에 대한 이야기,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네, 이 책의 부제는 별의 진실을 밝힌 천문학자 세실리아 페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세실리아 페인. 네,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먼지 구름 안에서 충격이 일어나 움직이고 분리되고 쪼그라들고 부딪히다
압축되면서 별이 태어난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별의 탄생 과정과 천문학자 세실리아 페인의 삶이 나란히 전개되는 독특한 그림책이다. 세실리아 페인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천문학자로 별과 지구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내고 별의 성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평생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과학자의 성장을 별의 탄생에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 전개가 벅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네, 어떤 책인지 알겠어요. 네, 두 가지. 별의 탄생 과정이 쭉 펼쳐지고 그것과 함께 이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여성 과학자의 일생이 쭉 펼쳐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에는 이 주인공이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고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별을 가까이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 책은 조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3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면에서 한쪽에는 별의 탄생, 역사? 예.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담고 있거든요. 그것을 쭉 담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이게 어떻게 세실리아 설명해야 페인의 될까요? 성장 과정? 네, 네. 세실리아 페인의 성장 과정이 이 약간 나와 있어요. 배경은 별 우주 그림인데 우주 그림에 이렇게 어떤 액자처럼 그 세실리아 페인의 성장 과정을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두 개가 같이 마치 반주처럼 오른쪽은 멜로디, 왼쪽은 뭐 리듬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좋은 그렇게 비유입니다. 쭉쭉쭉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한쪽에는 세실리아 페인의 인생, 네. 그리고 또 3번째 읽을 때는 이것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네. 합주.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를 보니까 이 글 작가가 나사에서 로켓 과학자로 일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과학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물의 이야기를 같이 담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글 작가로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하고 그림 작가도 이제 아동용 과학책을 많이 일러스트레이션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 첫 장면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이 반짝이는 우주 담요를 덮고 밝은 미래가 오길 기다려요. 그러니까 별의 탄생이라는 게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좀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별이 태어나고 죽는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인데 탄생한다. 그런 것처럼 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처럼 세실리아 페인도 아직 이제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건데 이 장면에서는 어린이인 세실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의복 차림을 봤을 때 약간 실내복을 입고 밖에 나왔나 봐요. 네. 그런 상태인 거죠. 아니 유모차에서 뛰어나왔나? 유아차. 네. 정정합니다. 발을 구르며 울었대요, 세실리아가. 그래서 어머니가 세실리아 눈밭에 내려주자 이제 세실리아가 맨발로 눈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와요. 눈은 기대한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했었나 봐요. 세상이 늘 보이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걸 세실리아가 처음으로 배운 순간이었어요. 직접 경험을 한 거죠. 보기에 나 저기 가서 좀 푹신해 보이니까 눈을 처음 이제 인지한 아이가 내려가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그거 차가운데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 차가운지 몰랐겠죠. 이럴 때 보통 부모님들이 내려놓을까요? 저렇게 맨발로?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얘가 또 근데 이 세실리아가 울었다고 하니까 좀 아마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당황한 엄마가 당황해봐라. 네. 한번 당해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눈이 그렇게 폭신하거나 따뜻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실리아가 어렸을 때는 이 풍경을 보면은 굉장히 정원이 펼쳐져 있고 막 꽃이랑 나무랑 너무 많고 네. 민달팽이를 몇 시간 동안 관찰하고 잔디밭에서 놀고 꽃이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났죠? 네, 네.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세실리아는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관찰하는 걸 참 즐겼는데
하지만 세실리아의 가족들은 들판과 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차가 나옵니다. 박스랑. 네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글쎄요. 시내로. 그 자연에서 도시로. 자연이 있을 때는 색깔이 엄청 알록달록했는데요. 무채색으로 네, 바뀌었네요. 무채색으로 바뀌었고 사람이 너무 많고 거리에 마차. 네. 이때는 마차 시대였기 때문에 20세기 초입니다. 네. 자동차도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동차랑 마차랑 섞여 있고 어머니는 가족을 데리고 흙과 별빛이 가득한 시골을 떠나 거무스름한 굴뚝이 모인 런던으로 이사했어요. 세실리아의 남동생 험프리를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였지요. 이때 또 세실리아의 가족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수많은 회색 군중 속에 가운데에 어머니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군요. 네,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시골의 삶을 정리를 하고 런던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네, 세실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이사를 했을 때 좋았을까요?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였으니까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답답한 도시, 빡빡하고 싫었을 것 같아요. 세실리아는 친구였던 나무, 꿀벌들과 작별을 나누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와 마주해야 했어요. 그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군요. 맞아요. 네. 세실리아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입학한 학교는 꼭 블랙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깜깜하고 그랬다는 거죠. 점점 움츠러들었대요. 이 학교에서. 수줍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실리아는. 그러다가 우연히 이 학교에서 그 실험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실험실을 발견을 했네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디어 찾은 거죠.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네. 집에서는 가족들이 읽던 책과 친구가 되고 텅 빈 세실리아의 마음에 불씨가 채워져 빛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과학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이 실험실에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사랑에 이제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세실리아는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랑 따로 막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했대요. 네. 이때는 이제 세실리아가 식물 관찰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스승의 또 중요성이 나오네요. 이 선생님, 델글리시 선생님이라는 분이 세실리아한테 천문학 책을 선물했어요. 그러고는 또 선생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세실리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펼쳐지는 와중에 한쪽, 그러니까 바탕은 우주 그림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 우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서평 쓰셨던 것처럼 뭐라고 서평에서 이 책을 소개했냐면 찾아보면 네네. 먼지 구름 안에서 충격이 일어나 움직이고 분리되고 쪼그라들고 부딪히다 압축되면서 별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엄청난 움직임 끝에 별이 하나 태어나는 과정을 앞에 이제 그림으로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치 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나는가를 그림으로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세실리아는 선생님이 떠나자 굉장히 외로워했었지만 선생님이 편지로 자신에게를 굳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세실리아는 장학생이 돼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식물을 연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은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거 말고 이미 밝혀진 것만 배우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세실리아는 울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이죠. 온실에서 이제 물을 주고 식물을 관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뭔가 그런
공간적이 주는 좀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경에는 우주가 깔려있기 때문에 네. 세실리아의 어떤 그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담기에는 식물원이 좀 좁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딘가에 발표장이네요. 네. 그래서 세실리아의 그 어떤 진로가 바뀌게 된 거는 또 우연한 계기였어요. 바로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 에딩턴이라는 분이 천문학과 물리학을 결합한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세실리아가 이때 어떤 머릿속에 딱 느낌표가 떠오른 거죠. 그러네요. 앞에 아주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게 뭔가 이렇게 어떤 우연한 만남? 거기서 마음속에 불이 딱 켜지는 거? 그런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순순하게 응하는 거죠. 이 불 켜짐을 받아들이고 순순하게 하던 일을 막 고집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세실리아는 그때 그거를 포착한 거죠. 맞습니다. 워낙 과학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실리아는 전공을 바꿨대요. 물리학으로. 여기서 또 이제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물리학 수업을 듣는 남자 무리 안에서 세실리아는 유일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요. 네.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은 세실리아를 놀리곤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계속 공부를 해서 네. 드디어 캠브리지 졸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받고 캠브리지에서 일할 자리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아마 그랬겠죠? 네. 이때 이제 그 별의 탄생의 부분에서 세실리아가 이제 학위를 받고 어떤 과학자가 되었다라는 순간 별이 되었어요라는 문장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세실리아는 어떤 연구를 하나 그 별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지구와 같은 물질일 것이다. 아니다.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세실리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기. 연구하는 모습이 되게 부럽네요. 엎드려서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하고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커피잔이 정말. 이제 2개 놓여 있고 옆에 뭐 비스킷이랑 신발 벗어 던져놓고 엎드려서 막 종이랑 책이랑 자유분방 신발도 있고 정말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막 이렇게 타작이랑 이런 거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막 생각하고 있는 사고 실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쁩니다. 여성 과학자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실리아는 별들은 지구의 암석이나 광물과는 다르게 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상식이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상식이지만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당연히 이제 과학계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겠죠. 인 거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스스로 빛을 내야 별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지구는 별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알아낸 과학자가 세실리아 페인이었네요. 네. 그래서 세실리아 페인은 과학계의 큰 별이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별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함께 쭉 늘어놓으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쌓기에도 좋고 물론 이 책은 한 초등 고학년 이상은 되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용어 같은 것들이 약간은 까다롭기 때문에 뭐 압축, 빛의 압축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별을 좋아하는 학생들, 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세실리아 페인을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몰랐어요. 우리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천문학자를 많이 알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물리학자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보어나 뭐 하여간 그때 20세기에 좀 유명했던 과학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실 과학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대 과학자를 제외하고. 그 세실리아 페인 같은 여성 과학자가
별의 어떤 신비의 하나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네. 세실리아는 하버드에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영국에서 자리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도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박사 학위를 받으면 남성들은 대부분 교수가 바로 되었었대요. 근데 네. 세실리아는 그것을 학위를 받았음에도 조금 더 오래 걸렸고, 그렇지만 이 세실리아는 계속 그 꾸준함, 어떤 근성으로 계속 꾸준히 연구에 매진한 덕분에 하버드 대학 천문학 교수 및 학과장이 되었고, 이것은 하버드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학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어쨌든 힘들게 유리천장을 한번 깨주면 그게 또 하나의 역사가 돼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역할을 또 한 거죠. 맞습니다. 과학자이기도 하고 여성 인물이기도 한 그런 세실리아 페인에 대한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책은 실제 인물에 대한 논픽션 그림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과학에 빠진 아이입니다. 과학에 빠진 아이, 미겔 탕코 글 그림, 김세실 번역, 이수종 감수, 나는별 출판사에서 2024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의 어린이 책 4권 주체성에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과학을 하는 어린이, 과학을 하는 여성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주체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책인데요. 다음 북클럽에서는 어떻게 리뷰했나요? 엄마는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아빠는 직접 경험하는 세계를, 오빠들은 만드는 걸 좋아한다. 나를 열광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우주에 별이 많은데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 거대한 풍선을 불어서 학교에 날아갈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 궁금한 나는 나의 과학 노트를 기록하며 점점 과학에 빠져든다. 수학에 빠진 아이의 후속작으로 호기심 많은 어린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을 탐구하다 보면 물리학의 원리로 연결된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남다른 재능이다. 특별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피다 보면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의 나는 무엇에 빠져 있을까? 그게 무엇이든 힘차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네. 저희가 수학에 빠진 아이를 봤었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익숙했던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예, 후속작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 처음 딱 봤을 때 수학에 빠진 아이하고 착각을 했었네요. 이 작가가 갖고 미겔 탕코, 예,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과학에 빠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겔 탕코, 이 어린이 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스페인 작가네요. 그리고 뉴욕에서 공부했고요. 지금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 이런 어린이와 함께 워크숍도 하고 또 이런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미 소개했던 수학에 빠진 아이가 있고요. 이 과학에 빠진 아이, 또 그 외에도 그림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책의 표지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과학이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넌 뭘 생각할 때 불꽃이 튀니? 라는 질문이 적혀져 있고 네. 이 어린이 한 명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엄청난 그 롤러코스터에서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고 귀여운 어린이. 귀여운 어떤 어린이가 있어요. 네. 첫 장면을 펼쳐보니까 집 안의 풍경이 나오네요. 집 아니죠? 밖인가요? 그러니까 집 안과 밖인가요? 집 바깥 같아요, 선생님. 아, 네. 그렇지 않은가요? 마당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엄마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약간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 그렇네요. 타고 있잖아요. 그죠? 네. 킥보드. 킥보드 보이고 네. 그 밖에 마당 같은 곳에서 엄마는 기타 치고 이제 뭐 악상이 떠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꿈꾸고 고양이 상상하는 있고.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 표현도 저는 좋았던 게 엄마는 뭐 노래를 불러 아니면 엄마는 기타를 연주해가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 아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저렇게 깊은 맛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네요. 네. 아빠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아빠는 이제 차고에서 무언가 자전거를 고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공구들을 굉장히 그 열과 그 TJ야. 네, 따따따따따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네. 쫙 내려놓으셨고 네. 무언가 열중해서 만들고 고치는 건지 개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마당에 한쪽에 엄마가 연주하고 계셨고 이쪽에 창고에서 아빠가 뭔가를 뭐 이렇게 만들고 계셨는데 이 주인공은 계속 그 킥보드 타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집 마당. 우리 아빠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좋아하고 엄마랑 아빠를 아이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음악하는 엄마, 음악에 취미 있는 엄마는 꿈꾸고 상상한다. 그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것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이세요? 엄마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다 엄마 쪽에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오빠들은 뚝딱뚝딱 만드는 걸 좋아하지. 오빠들은 이제 집,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울타리 밖인가요? 집이 커요. 네, 어떤 공터에서 그 이제 뭐랄까요? 공기로 만든 로켓 혹은 물 로켓 그런 이제 맞아요. 로켓처럼 생긴 것을 그 발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기압을 넣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재료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은 거의 약간 스페인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집이나 마당 모양이나 이런 게. 네, 식물들도 뭐 선인장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좀 더운 지방. 나? 잘 모르겠어. 난 그냥 궁금한 게 정말 많아. 주인공 어린이가 이제 집을 좀 떠났어요. 약간 마을 밖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네. 즉 킥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갑자기 아이가 둥둥둥 우주 속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 은하계에 별이 엄청 많은데 발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밤은 제가 옆에서 봐가지고 네. 별이 많은데 밤은 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네요. 네. 저도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별이 많은데 왜 어둡지? 그렇다. 그렇죠. 지구가 태양이 도니까. 지구가. 별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네네. 선생님, 낮밤이 생기는 건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지구의 자전. 계절이 생기는 게 공전 때문이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이게 갑자기 그런가? 네. 막. 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천장을 쿵쾅쿵쾅 걸어 다닐 수는 없나? 저는 이런 상상은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꿈도 꿨어요.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네, 천장을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한 기억이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나요. 비몽사몽간에.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떨어질까봐 그런 생각 못 저 해봤는데. 어린이같이. 이제 어쨌든 그런 상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인가요? 친구를 우주에 보내려면 힘이 얼마나 세야 하지? 이런 생각은 참 안 해봤는데, 상상력이. 시소를 하다가 그렇네요. 시소에. 우주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렇네요. 시소에서 빵 하면은 네. 퓨 하고 날아가는.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었나? 어쨌든 이 어린이는 계속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 커다란 종이배를 만들면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불꽃호 타고 있어요 어린이가 종이배. 진짜 예전에 뭐 호기심 천국이었나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약간 이런 류의 실험들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뭐 어떻게 뭐였지? 뭐 우유팩으로 뭐 만들어서 뭐 뗏목으로 한강을 건널 수 있나? 이런 류의 질문을 했었던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진짜. 없네요. 네, 호기심 천국이네요. 이 아이 같은. 네, 맞아요. 우리 주인공 어린이도 계속 그런 상상을 막 하잖아요. 다음 장면에서는 스케이트 타고 있어요, 어린이가. 네, 지금까지 퀵보드 중심으로 탔는데 물은 날아다니고. 투명한데 눈은 왜 하얀색이야? 그쵸. 물과 눈은 같은 건데 왜 다르지? 이런 모든 궁금증들을 왜 갖는 걸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네.
내 메아리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는 없나? 메아리보다 빨리 가려면 소리보다 빨리 가야 되니까 빛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도 불가능한 그런 상상도 해보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풍선을 불어서 학교에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 네. 이거는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헬륨 풍선이 날아가니까 그걸 몇 개를 모으면 또 사람을 띄울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궁금증을 몽땅 털어놓았어. 아이고. 교실입니다. 교실에 네. 아이들이 앉아있고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이 친구가 그 약간 단상 위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짓 발짓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뭐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되는 건 어때?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질문.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내 궁금증에 모두 다 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나는 조금까지 잘 모르겠던데 답이 있는지. 그러게요. 네. 답이 있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 이 책이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네. 세실리아 페인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네. 바로 선생님이 답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어떤 네. 장소냐면 도서관이에요. 학교 도서관. 네. 에서 아이들 책을 읽고 있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책 한 권을 꺼내서 우리 주인공에게 건네줍니다. 네. 세실리아 페인이 과학 선생님께 천문학책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도 책으로 그 선생님의 어떤 그 마음이 책으로 전해집니다. 내 상상이 현실로 진짜 이루어질 수도 있대. 그러면서 책을 받았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책 한 권으로 어떤 말로 하는 거나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이 책 한번 읽어봐.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잘 받아들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 수 있는 영향보다 또 훨씬 더 확장이 되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지점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인데 어떤 책을 받았던 게 사실 그게 제 인생 책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책일까요? 저는 제가 기회가 되면 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제가 중학교 때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읽고 그런 한국 소설을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문장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어떤 문학 작품을 떠올릴 때 1번으로 항상 그게 전범입니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책을 본 적이 있나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 나오는 어린 주인공도 선생님이 이 책을 권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아마 열렸을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지식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시기인 어린이 청소년기에 또 이제 이런 책을 멘토가 되는 어른 혹은 뭐 동료가 책을 주는 이 경험이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엄마 아빠 오빠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뭐 좋아하지? 나는 그냥 궁금한 게 많을 뿐이야 라고 했다가 그 선생님의 주신 책 그리고 답변을 듣고 이제 나도 좋아하는 게 생겼어. 정말 중요한 거죠. 진짜 이게 진짜 제 친구도 자긴 좋아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좀 찾았나요, 그 친구는? 네, 지금은 찾으셨는데 예전에는 뭔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없다.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를 하고 하라는 거를 성실히 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자기 욕구 좋아한다는 건 내 욕구잖아요. 내 욕구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고 사춘기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가 넘어도 뭐 할지 모르고 좋아하는 걸 못 고르고 그래서 덕질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느끼는 측면이 그런 거예요. 뭔가에 빠지고 뭔가를 좋아해서 막 몰입해보고 이런 거를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꼭 해야 되는데 여튼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어린 주인공은
좋아하는 게 드디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친구가 좋아하게 된 거. 내 마음속에 반짝반짝 불꽃이 튀게 하는 것. 바로 과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킥보드 원래 탔었잖아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타는 게. 뭔가 자기가 만들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도면을 얘가 그린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옆에서 네. 만들었네요. 만들었습니다. 뭐랄까요? 바람을 타고 돛담배처럼. 그렇죠. 돛단카? 네네. 네, 이런 거를 촥 하면서. 바퀴가 달렸긴 한데 굉장히 수제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탈 것을 만들어서 다시 마을로 가는 그 집 앞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TV를 보다가 네. 이 친구랑 비슷한 분을 봤는데 어떤 어린이 아니고요? 어린이 아니고 어른이신데 네. 어떤 분이냐면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가 평범한 자전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원래는 자전거인데 그거를 본인 수작업으로 개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붕도 있고요. 오토바이처럼 비를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쫙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페달도 밟고 네. 전기로도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아니고 자전거인 거죠? 자전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뒤에 혹시 뭐 침대 싣고 가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식으로 창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막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막 열고 막 하면 이제 뭐 거기서 테이블도 나오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 자동차가 갈 수 없는 바람 따라 길 따라 쭉 가다가 내가 어떤 강이 멋있으면 잠깐 거기서 쉬고. 네. 그리고 이제 1인용 텐트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잠깐 뭐 그런 취사가 가능한 곳에선 간단하게 쉬시고 막 잠도 주무시고 하는 걸 봤는데. 도대체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분. 나이가 이제 은퇴하신 나이인 거죠. 따님들이 대단하다. 이제 일을 막 사회초년생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남성분인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런 슬픔을 또 잊기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다니신다고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 어린이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아저씨 딱 떠올랐어요. 그분이 비슷해요. 수제 탈 것. 네, 수제 탈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네. 네, 좋습니다. 갑자기 부럽네요. 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과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술자이고 과학자인 거예요. 그런 이미. 것도 좋아하시는 거지. 네. 뚝딱뚝딱. 이 어린이도 그래서 이제 나의 과학 노트를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이 어린이가 앞서서 던졌던 질문들. 우주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건가요? 네. 네. 본인이 직접 쓰고 그려가면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학 노트를 어린이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어린이가 쓴 거기 때문에 낙서도 있고요. 네. 틀린 글씨도 있고요. 그림도 대충대충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가 어두운 까닭은 우주에는 많은 빛을 뿜어내는 별들이 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전체 우주를 다 비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그만큼 우주가 크다는 거죠. 그렇구나. 별이 엄청나게 많지만 밝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이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하고 달, 뭐 지구랑 목성, 뭐 이런 게 우리가 그리면은 이렇게 촘촘히도 그릴 수 있지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사이는 캄캄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그 어린이가 앞서서 했던 질문들. 천장에 닿아서 걸을 수 있나? 친구를 날려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게 그거 필요하나? 하나하나를 다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 그 정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어린이들이랑 한번 이 답을 보기 전에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도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중1 선생님께서 과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했던 질문이 하늘이 왜 푸른지 아니?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주요 개념은 빛의 반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뭐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었던 네. 또 뭐 기억이 나고요. 음. 어쨌든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과학적인 이론이 중요하고 또 이 책에서 좋은 점은 이 아이가 여자아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여성이면서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 2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또 제가 최근에 연구 그 통계를 봤더니 그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의 비율이 전 세계 선진국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20 몇 %입니다. 근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뭐 37, 8%인데 우리나라는 2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인 거죠. 여성 학생이.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학이나 기술, 흔히 스템이라고 불리우는 네. 과학기술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과학을 좋아하고 자주 접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비디아 선임 연구원이 되신 여성 과학자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모형 뭐 글라이더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 대회에 나갔더니 여자가 이런 대회 왜 나왔냐 이런 얘기 들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또 통계에 따르면 주요국 중에서 학생들의 과학 성적 성취도가 세계 탑급이에요. 여자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성취도는 높은데. 성취도는 이미 높지만 지금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과학자의 비율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여성들이 이과는 남성의 학문이야라는 편견 때문이 또 작용을 하고 기회가 없기도 하고 내가 연구원을 하고 싶을 때도 너 애 낳을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여자가 왜 나왔냐 이 말 들으면 딱 기가 죽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비단 과학계만은 이야기는 또 아니긴 아니죠. 해요. 다 전반적으로 그러긴 한데 과학은 또 유난히 이게 여성이 덜 지원을 했다 해도 나중에 지속적으로 거기서 자기 잡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더 낮고 아마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네, 네, 사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인식,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통념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이 특히 낮거든요. 성취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이제 좀 여성 거기는 뭐 여자력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고정관념이 심한데 네. 최근에 또 다른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상관없죠. 네. KBS에서 네.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네. 1부가 공대에 미친 중국, 2부가 의대에 미친 한국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공대에 미친 중국에서 어떤 게 되게 또 나오냐. 거기는 박사급 이상 연구원들이 5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가 여자고 남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적대로 잘하면 그냥 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다큐를 봤을 때 좀 놀랐던 점이 투자자, 연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학생들, 엔지니어가 되기 다 위해서 여자가 많은 거죠.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남자 여자 이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느꼈죠. 그래서 특히 과학은 저는 이제 뭐 문과라서 잘 모르지만 더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 이렇게 가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네. 그 어떤 트랙에 올라타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런 맞아요. 거죠.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막 푸시하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듣다 보니까 그게 자기 어떤 꿈인 양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한동안은 과학자가 될래요라는 꿈을 어린이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과학을 어떻게 우대하느냐, 과학자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하고 저는 당연히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뭘 봤는데 그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과학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당연히 한국에 더 많은 지원자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회의를 봤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지원이 많으면 여성 학생들도, 여학생들도 과학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의대나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그 비율이 많이 저는, 네. 예, 확실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은 그만큼 대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줄어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많이 가야죠. 똑똑한 많이 여학생들이 가야죠. 많이 가야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큐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이 국가 정책, 그리고 교육의 방향,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중국이 뭐 100%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국가의 특성상 한 번 정부가 이런 정책을 기조를 밀고 가면 모든 예산, 교육, 그 프로그램, 세세한 게 다 그쪽으로 방향성이 다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엔지니어가 의사의 3배, 5배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인재들이 거기 몰릴 수밖에 없고. 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당연할 것 같아. 네. 저라도 그러면은 과학대학교 보내고 네. 물리학, 뭐 수학 이런 거 전공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의대나 법대나 이게 사회에 그 직업군이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바꾸겠죠. 네. 바꿔야 합니다. 네. 뭐 의사는 생명을 살리지만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런 충분히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압력 것 때문에 진짜 꿈을 펼치고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애들이 자기가 취향을 모른다라는 네. 것도 어릴 때부터 너무 진짜 초등 의대 입시 준비반 이런 걸 달리다 보니 맞아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그냥 라는 당연하게 걸,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그 아이들 몇 명만 최종적으로 의대 가거나 이런 아이들만 그걸 몰두했냐 하면 너무 많은 애들이 처음부터 그걸 지망하다가 거기서 탈락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 탈락되는 아이들이 갖는 상처. 저는 그게 오히려 그 꿈을 제대로 성숙시키지 못하는 그런 배경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막 얘기해서 그게 자기 목표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금 주인공처럼 내가 뭘 좋아하지를 계속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그걸 보면서 저도 했었어요. 오늘 우주항공의 날 얘기하다가 우주항공.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까지 논하게 그랬네. 되었네요. 그랬군요. 네.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어쨌든 네. 뭔가에 빠진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과학이든 수학이든 뭐 무엇이든. 그럼요. 즐기는 사람 따라갈 수 없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 빠지는 어린 시절. 그거를 일단은 아이들에게 뺐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아기 때부터 뭐 너는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 결사 반대한다. 아이들이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우주항공의 날 2명의 과학자, 하나는 어린 과학자, 과학에 빠진 아이고 한 분은 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세실리아 페인, 두 과학자 얘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에 선생님과 저가 항상 흥분하는 그 지점이,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 방법이 더 그치. 좋지 않나요? 라고 할 때 항상 더 이제 많이 열을 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중요하고 요즘은 너무 귀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맞습니다. 자꾸 주니까 길거리 가다가 이제 어린이 보면은 항상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대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현조쌤과 함께 특별한 날에 읽는 오늘의 어린이 책 우주항공의 날을 빌어서 또 사심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네.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네. 얘기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좀 잘 바뀌어왔으면 좋겠는데. 희망은 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우리가 또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